안녕하세요, 오토스케일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분 도색에 대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부분 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페인트 도장면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층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클리어 코트, 이렇게 보호층이 도포된다고 했었죠. 부분 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부분 도장이 왜 티가 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클리어 코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클리어 코트는 차량의 표면, 도장 표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흔히들 부분 도장 하면은 티가 난다고 해요. 근데 막상 부분 도장을 하고 차를 딱 갖다 주면은 차주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문짝은 부분 도장을 잘 안 해요. 문짝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흠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분 도장을 해서 여기 흠집을 말끔히 없앴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럼 차를 딱 갖다 주면 차주분들은 여기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이 부분만. 당연히 티가 날 리가 있나요? 깔끔하고 색도 잘 맞췄고 이쪽은 티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부분 도장을 옥의 티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 떨어지셔가지고 이 부위를 보셔야 돼요. 이 부위를. 자, 왜 그런지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짝이 있습니다. 차량 문짝이 있고요. 자, 이 부분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딱 귀퉁입니다, 이쪽이. 자, 이제 작업자가 부분 도장을 하기 위해서 흠집을 제거를 하고요. 문짝의 면을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베이스 코트 기억나시나요? 네, 차량의 색상을 결정해 주는 이 베이스 코트, 이거를 이만큼 도포를 해줍니다. 자, 베이스 코트를 도포를 하면은 기존에 있던 색과 이제 이 색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색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작업을 완료했을 때 이 차에 이색 현상이 있냐 없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자, 베이스 코트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베이스 코트 위에 차량 표면을 보호해주는 클리어 코트를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분 도장의 옥의 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클리어 코트를 도포하는데요. 클리어 코트 부분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클리어 코트를 이만큼의 베이스 코트가 올라갔으면은 그보다 살짝 넓게 이만큼 이제 클리어 코트를 도포를 해줍니다. 기존에 클리어 코트가 있어요. 기존의 클리어 코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새로운 클리어 코트를 올리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클리어 코트를. 그러면은 기존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올리니까 아마 클리어 코트가 이만큼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예전 클리어 코트와 새로 올린 클리어 코트의 경계면이 발생이 되겠죠. 이 경계면에서 바로 티가 발생되는 겁니다. 베이스 코트는 이 도막 두께라거든요. 이 도막 두께가 얇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클리어 코트는 도막 두께가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이 경계 부분에서 티가 나는 겁니다. 자, 클리어 코트를 이만큼 도포를 했어요. 여기가 경계 부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예전에 있었던 원래 클리어 코트고요. 이쪽이 새로 올린 클리어 코트입니다. 그럼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경계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경계면이. 그럼 이 부분에서 당연히 티가 나겠죠. 이 티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 신나. 근데 그냥 신나가 아니고요.
블렌딩 신나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도포를 해줍니다. 그럼 이 경계면이요 살짝 녹으면서 이렇게 잘 어우러집니다. 서로. 즉 티를 좀 최소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티는 납니다. 어떤 각도에서 햇빛에 의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티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도색이 티가 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장을 적용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무조건 차주분들이 흠집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장 해주세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갖다 주면요, 이거 왜 이러죠? 여기 티 나네요? 빠꾸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입장에서는 부분도장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도장을 해서 티가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클리어 코트를 그냥 전체를 다 도포해 가지고 그 티가 안 나게 하는 게 작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고 또 차주 입장에서도 깔끔하고 더 좋습니다. 흔히 본네트, 문짝, 또 이제 휀다 이런 부분들 있죠. 면이 평평한 면, 이런 부분은 부분도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흠집이 미세하다 해도 클리어 코트는 전체가 올라가야 깔끔합니다. 자, 문짝 같은 경우 이렇게 경계면이 생겼다고 보세요. 자, 문짝은 우리가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이쪽에서도 시야가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고 여기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햇빛에 의해서 각도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티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안 보였어요? 여기서는 보여요. 위에서 안 보였어요? 옆에서는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분도상에 티가 나는 이유, 바로 이 클리어 코트 보호층의 경계면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분도색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각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범퍼의 하단 부분, 앞범퍼, 뒷범퍼 하단 부분, 굴곡진 부분 이런 데서 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부분도색이 티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물론 클리어 코트 말고요, 베이스 코트, 또 그 밑에 면이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에서도 티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작업자의 숙련도와 기술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티가 난다고 볼 수 없고요. 그 위에 클리어 코트, 이거는 아무리 베테랑이라 해도 뭐 도장 일을 거의 20-30년 했다 해도 이거는 작업의 특성상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티가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분도색이 티가 나는 이유, 클리어 코트,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은 내 차가 손상을 입었을 때 부분도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함께 부분도색을 살펴보았고요. 자, 부분도색을 했으니 당연히 이제 부분 말고요, 한 판 도색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한판 도색에 대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